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금융시장 분위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결국 예고했던 대로 주말에 이란의 공습이 있었죠. 맞습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말에 계속 국제 뉴스에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주말 가까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예. 이제 현지 시간으로 1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 5시경에 이제 이란의 폭탄 무장 드론하고 미사일 300여 발이 이스라엘 본토를 통해 날아들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을 했고요. 사람 한 명이 다치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군 기지에 가벼운 손상을 입혔다. 이렇게 이스라엘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밝힌 바로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자국군이 이란의 드론 미사일을 이제 99% 요격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피해 규모와는 상관없이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심각한 충돌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배경은 뭐였습니까?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이제 제거한 지 12일 만에 이제 공격이 들어온 것이고요. 네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이제 범죄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이란의 이번 보복은 이제 이슬람 율법의 키사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제 따른 것입니다. 직접적인 타격 이유는 영사관 폭격인데 이 폭격 전에 올해 1월에는 이제 이라크 내 이제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이란이 미사일로 이제 타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군 멍군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면 안 했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 대결 상태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른바 피해 보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중동의 앙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전까지만 해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어요. 당시 이란 팔레비 왕조가 이스라엘과 그 미국의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1979년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을 잡은 이제 호메이니가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면서 상황이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제 이슬람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미국이라는 이제 큰 사탄 옆에 작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지칭을 한 것이죠. 이같이 적으로 지칭한 상황에서 대결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네. 이란이 레바논,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반이스라엘 성향 이제 무장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면서 양국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고요. 네. 직접적으로 전쟁만 안 했지 사실상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테러를 한 이제 레바논 이슬람 무장정파 이제 헤즈볼라의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주목되면서 더 관계는 악화됐고요. 네. 이렇게 서로 때리는 관계를 유지해서 어디까지 터질지 모르는 이런 화약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토까지 공격을 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더 확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란이 이슬람 강경파의 굳건한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보수파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상황에서 양국이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스라엘의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1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월요일 이란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응 시기와 강도를 놓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각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응의 시기와 강도를 놓고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일단 미국은 이 같은 사태를 당장은 말리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어떤 공세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럼에도 일단은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스라엘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공습 이후 이제 금융시장 상황도 봐야 될 텐데 그 세계 금융시장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금융시장이 금요일에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에 공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시장 영향은 오늘 개장한 아시아 증시에 이제 즉각적 영향을 미쳤어요. 네네. 중동 확정으로 인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위험자산 회피 심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1.2% 하락한 39,000선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장초에 1% 넘게 하락하면서 2,65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도 0.6%가량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0.5%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증시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0.27%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제 반면에 미국 지수 선물을 보면 강보합세였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소폭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미 금요일에 미국 주가 지수가 조정이 있었고 아직은 폭격 이후에 아직 보복을 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정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동의 산유국들이 몰려 있는 만큼 이 국제 유가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국제 유가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질수록 유가가 튀는 경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에 이제 글로벌 원유 이제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스라엘과 연결된 상선을 그 이란이 납포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네. 이 또한 유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유가 선물 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5월 인도분 WTI 가격이 배럴당 85달러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기도 했고요. 원유 이제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아직은 이렇다 할 이제 충격은 없어서 유가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유가 흐름이 흘러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확전과 보복 방식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뭐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온 상황이고요. 네,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네네.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이제 국내 금융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우리 증시는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일단 코스피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가량 하락했다가 지금은 이제 0.42% 하락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네. 코스닥도 1%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별로 보면 유가 상승 전망 영향으로 이제 정유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반면에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상승세를 네. 타고 있었는데 이번 중동 사태가 더 불을 지폈나 봅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 피봇 이지 늦어진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예상돼서 이제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동 지정학적 우려에 국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또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의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달러당 1,380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지금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1,400원이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와 또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입니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유가 변동성 진정을 위해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또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금융시장 이제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이러한 공격에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봤고요. 유가와 물류비 상승에 따른 파급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4월에도 반도체 중심의 IT 수출 호조는 뭐 이번 이란 사태 뭐 이후에도 잘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네. 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게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제 환율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에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정부는 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 관련 소식 다뤄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 돌입.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뒤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뛰었다가 조금 진정됐는데 네. 이번 비트코인 강세 재료 가운데 하나로 네. 꼽히던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 가상화폐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제 곧 다가옵니다. 네. 예, 경제금융 언론사인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의 크립토 종합 화면을 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5일 후인 오는 20일경에 이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금 토요일쯤이 되겠네요. 네. 네. 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네. 그럼 채굴할 유인이 줄어들고 그러면 네.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이런 구조인 그렇죠. 거군요.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이제 채굴에 성공하는 블록마다 지급되는 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탄생 시점부터 비트코인의 수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하기 위해 만든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반감기 시점은 특정 일자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21만 번째 블록마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21만 번째 블록을 이제 계산해 놓은 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고요. 이게 한 20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반감기는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른 가상 자산들과 차별화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반감기로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도 줄어서 가격 방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반감기가 오면 이 네.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오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2012년 2016년, 2020년 있었던 이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바 있긴 한데요. 네네. 그런데 뭐 이번 반감기 이후에도 같은 흐름을 보일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반감기를 거치면서 단기 고점까지 상승률을 보면 이제 2012년에는 무려 9,073%였는데 네. 2016년에는 2,883%, 2020년에는 688%로 매년 낮아지긴 했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는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등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이란의 공습 개시 소식에 한 개당 7만 달러를 웃돌던 이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6만 2천 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 개당 좀 이제 반등을 했죠. 위험자산 회피 성향에 따라 비트코인 매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 중동 리스크에 따른 비트코인 향방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반감기 이슈가 가격에 반영돼서 뭐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반감기 외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소개해 주시죠. 우선 지금 홍콩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됐다. 이런 소식이 오늘 오후에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 홍콩 승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었고요. 미국에 이어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홍콩은 이제 중국의 디지털 자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현물 ETF 상장이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이 소식에 이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66,500달러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원화 가격으로는 거의 1억 원 가까이 다시 반등을 했어요. 네. 이더리움 가격은 달러당 3,247달러까지 올랐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비트코인 등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이제 허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현물 ETF가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 또한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ETF가 홍콩에 이어서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 또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